안녕하세요. 오늘은 장고에서 GraphQL을 사용하는 이그젬플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3시간에 걸쳐서 장고 그래핀도 예제를 보여드렸고요. GraphQL 인터페이스도 지난 시간에 예제를 보여드렸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오늘은 화면으로 게시판을 만드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GraphQL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조회 등록 수정 삭제를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바로 이런 게시판 화면으로 그것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로서 앞에 3번의 동영상과 오늘 동영상을 들으시면 기본적인 GraphQL API 장고에서 그러니까 모듈은 장고 그래핀을 사용하게 되어 있죠. 그 기본적인 과정은 다 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응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기초 수준은 도달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운로드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글로벌 인텔리전스 KR에서 임의의 곳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저는 강원대학교와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데이터 랩을 누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7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7번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폴더가 이렇게 열리고요. 여기서 제가 실행을 시켰군요. 이렇게 보시면 이것이 바로 소스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요 AP4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편의상 압축을 풀어 놓겠습니다. 풀어 놓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가상 환경부터 접근하겠습니다. 액티베이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넣어놓은 곳이 여기 이쪽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장고 디펜스 됐고요. 여기서 파이썬 이렇게 실행하게 됩니다. 자, 이제 좀 노트북이 메모리가 8GB인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실행이 됐고요. 오늘은 이 보드 API라는 게시판에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파이참을 띄우겠습니다. 일단 파이참이 뜨는 동안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게시판에 이 보드라는 것이 있고요. 여기에서 장고 웹서버를 통해서 오늘은 게시판 목록을 접속하는데 실제로 게시판이 작동이 바로 이 GraphQL 인터페이스 액세스 포인트죠. 을 접속해서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 소스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지금 풀었죠. 제가 좀 전에 풀었던 이 폴더 안에 보시면 SQL MariaDB 텍스트로 지금 들어있습니다. 그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참고로 MariaDB, MySQL이죠.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판을 한번 구조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구조를 보시면 조회가 있죠. 이건 기본적으로 장고는 게시판은 숙지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회를 하게 되는데 보드 API는 제가 URL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템플릿이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조회는 실제로 이러한 쿼리를 가지고 실행이 됩니다. GraphQL 쿼리 보드 올 이렇게 되겠죠.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한 건을 누르면 상세 조회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역시 GraphQL이라는 액세스 포인트, 단일 액세스 포인트죠. 거기에 대해서 쿼리는 보드 디테일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회가 끝났으니까 등록입니다. 등록은 보드 API Write라는 화면을 제가 만들었고요. 여기서 내용을 입력을 하고 저장을 누르면 보드 API Insert라는 URL을 호출하고 이 URL을 호출한 곳에서 다시 GraphQL Mutation Board Create로 게시판을 등록합니다. 그리고 게시판 목록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니까 뭐 AJAX 형태는 의미가 없겠죠. 이렇게 일단 하고 액션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것은 데이터베이스 인서트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난 처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던 게시판과 차이점은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그때는 SQL ORM을 사용하긴 했죠. 그걸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GraphQL API를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수정입니다. 수정은 뷰를 한 상태에서 이게 수정을 누르면 화면이 보이고요. 여기 내용을 수정하고 나서 여기 저장을 누르시면 보드 API 업데이트를 호출하고요. 역시 이 보드 API 업데이트라는 함수에서 URL에 연결된 함수에서 GraphQL로 뮤테이션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정이 되고요. 삭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삭제를 누르면 delete AJAX, 제가 AJAX를 붙여놓은 것은 여기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AJAX는 초기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어드밴스 초기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7개의 URL들이 있죠.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7개죠. 그 3개는 어떻든 GraphQL과 연동하게 되고요. 4개 템플릿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하나, 둘, 셋, 4개 템플릿이 있죠. 그리고 5개 API, 빨간색이죠. API가 5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매우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화면에서는 작동하는 것이 장고에서는 밸리데이션을 거쳐야 됩니다. 이것은 AJAX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고요. 같습니다. 원리가 CSRF 밸리데이션인데요. 클라이언트에서 토큰을 생성하고요. AJAX에 토큰을 전달합니다. 이것은 이미 제가 전 영상을 찍었지만 오늘 조금 더 설명을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3번인데요. GraphQL 액세스 할 때 잘못됐습니다. CSRF입니다. CSRF 밸리데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리마인드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 그 토큰 생성은 제가 이제 스크립트로 이렇게 펑션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get cookie 함수를 호출해서 CSRF 토큰을 만들어내고 이쪽에 던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CSRF exempt라는 요것을 임포트 하고요. 다시 이 부분을 빨간색 부분을 추가하시면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스에도 다시 나오겠지만 URL과 쿼리를 두 가지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 GraphQL 서버를 접근하게 되고요.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이렇게 보시면 API 자체 URL을 주고요. 뒤에 이제 쿼리 문장을 주죠. 이렇게 뮤테이션 보드 딜리트 이렇게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request post를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뮤테이션은 post를 쓰셔야 되고요. 쿼리는 get도 되겠죠. post를 쓰셔서 여기서 정의된 URL을 넣고요. 여기 쿼리1을 이렇게 JSON 타입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 쿼리라는 키워드로 날아가서 이제 리퀘스트에 오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돌아온 리절트를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가 AJAX 호출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딜리트 이렇게 다시 이제 JSON 리스판스로 이제 리턴 시켜주면 됩니다. 이런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스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소스는 지금 제가 이제 조금 돌려보니까 거의 완전하게 작동합니다. 가져다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좀 유의해 보셔야 되는데요. 장고 자체의 config 내에 URL 스파이에 조금 설정이 틀립니다. 보시면 여기도 이제 이 CSRF example를 넣으셔야 되고 여기처럼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CSRF example로 감싸시면 됩니다. 이렇게 괄호 앞뒤에 이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이것은 뭐 원래 있었던 거니까 GraphQL에서 GraphIQL은 true라고 써서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이제 썼으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CSRF example로 감싸시면 이 부분이 바로 이제 validation이 형성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실제 화면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봤던 쿼리가 두 가지 그리고 뮤테이션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쿼리를 보시면 보드올이 있고요. 보드올 이렇게 되겠죠. 보드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B 넘버를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스페이스바 하면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쿼리를 하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어떠신가요? 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간단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풀어놓은 소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기존의 보드 관련된 7개의 URL에서 제가 보드 API부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드 API와 나머지 7개 URL 인서트를 포함해서 이렇게 지금은 이것은 완전한 소스는 아니고요. 제가 다시 이제 정리해 놓은 것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해서 7개의 그 소스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리스트를 보여드리면 이것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의 리뷰인데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화면에 이 보드 올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쿼리1 이렇게 보드 API라는 함수를 두고요. 여기서는 판다스로 변환하기 때문에 판다스를 썼습니다. 그리고 쿼리1이 있고요. 여기서 보드 올 동일하죠. 이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드를 주고 쿼리 이것은 찍어보는 것이고 여기다가 중요한 이 부분이죠. 제가 쿼리는 게시 가능하다 했고요. 뮤테이션은 포스트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URL을 이렇게 정리하고 이것은 바로 이 URL이죠.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 이 URL이고 이 뒷부분의 쿼리가 바로 여기 이 부분입니다. 이 쿼리를 이렇게 형성해서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JSON 타입으로 주면 파스 됩니다. 파스 되면 이 리턴된 리절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리절트로 왔고요.
저는 여기에서 타입을 쭉 찍어 본 것이고 공부 삼아 찍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면 콘솔에서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딕셔너리 리스트, 데이터 프레임 리스트로 갔죠. 그래서 이건 제가 변환을 시켜본 것입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이게 여기 처음에 온 것이 딕셔너리 리스트, 데이터 프레임 리스트죠. 딕셔너리 리스트, 데이터 프레임 리스트입니다. 이렇게 이제 임의로 변경해 쓰시면 되고, 저는 이 마지막 딕셔너리를 이렇게 다시 튜플로 만들어서 RS 보드에 넣어서 튜플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보시면 RS 보드라는 데이터셋에 넣었고요. 데이터셋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이쪽으로 RS 보드를 전달하면 리스트 HTML 바로 이 화면이죠. 이 화면으로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이 보드리스트 API죠. 보드리스트 API. 그래서 돌아온 RS 보드라는 것을 뷰에서 돌려준 이 RS 보드라는 데이터셋을 여기서 RS 보드입니다. 그래서 RS 보드를 읽으면서 I로 읽으면서 이것은 튜플이기 때문에 1, 2, 3 컬럼 순서에 따라서 이것을 찍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서는 이 스트링은 튜플이기 때문에 이것이 날짜가 아니고 스트링 타입으로 옵니다. 스트링 타입을 제가 여기서 이제 두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앞까지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날짜로 보여줬고요. 요것들은 만약에 데이트 타임 형태로 돌아왔다면, 형식으로 돌아왔다면 데이트 펑션을 써야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이고요. 그래서 이 리스트가 구성은 바로 여기 보시면 이 보드 리스트라는 이 화면 템플릿이죠. 템플릿에서 여기에 RS 보드를 포문이 돌면서 이렇게 찍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올려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도 일맥상통하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 그 마지막 단에 튜플로 이렇게 바꿔서 튜플을 RS 보드에 넣고 다시 그 튜플을 돌려와서 우리가 이렇게 뿌려준 것이고요. 물론 리스트를 뿌려줘도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따로 제가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파이썬 장고 데이터 타입을 설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는 상세입니다. 상세도 어렵진 않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 되겠죠. 누르면 상세가 나옵니다. 게시판 상세 보기인데요. 그 상세는 바로 보드 API 뷰입니다. 그래서 이 보드 API 뷰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바로 이 디테일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테일을 쓰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한번 여기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드 디테일이죠. 이 부분을 써야죠. 여기가 디테일이 됩니다. 디테일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는 바로 앞에 뭐 넘버가 있죠. 이건 B 넘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B 넘버를 몇 번을 줄까요? 화면을 보면 여기에서 17번이죠. 17번을 보면 17 이렇게 쿼리를 하게 되면 17 이렇게 왔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목록을 보면 23 이렇게 오기도 하고 23을 해볼까요?
23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일 이렇게 23을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떨어졌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23을 조회할 때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 여기에 보시면 보드 디테일로 여기죠. 이 부분이 바로 여기 형성된 것이 바로 보드 이 부분인데요. 이것을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옮겨 보면 이렇게 왔습니다. 와서 이렇게 해서 해보면 역시 오죠. 이렇게 오는데 이것을 프리티파이 하게 되면 이렇게 매끈하게 떨어집니다. 같죠? 좀 전에 했던 거랑.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게 되고요. 이 부분은 제가 23이라는 매개 변수를 넣기 위해서 삽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펼쳐졌고요. 이 스트링은 파이썬 자체의 스트링 포맷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조금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서 이제 이것은 앞단에 필요 없죠. 필요 없고 여기 쿼리 1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URL은 역시 동일하고요. 쿼리 1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좀 전에 설명드렸던 get에다가 URL 넣고 쿼리 1을 이렇게 만들어 넣으면 이렇게 request get을 하게 되면 리턴 돼서 그 결과 값이 이렇게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역시 rs 디테일을 가져와서 넣게 됩니다.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서는요. 그래서 여기서 rs 디테일을 여기에 보시면 리턴된 JSON 데이터에 리턴된 값을 썼기 때문에 rs 데이터의 타입을 보시면요. 타입 변화는 워낙 중요하니까 파이썬에서는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리프레시 하게 되면 요 딕셔너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리스트는 튜플로 보여드렸고요. 이 부분이 빠졌군요. 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돌아왔을 때 딕셔너리입니다. 그래서 딕셔너리가 여기 프린트 되었죠. 여기서 타입이 뭐 딕셔너리 여기도 있군요. 같은 같은 것이로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디테일이 일단 딕셔너리로 돌아왔고요. 딕셔너리는 보여줄 때 조금 다른 방식입니다. 복습입니다. 뷰에 보시면 딕셔너리 돌아왔을 때 딕셔너리는 스타일 아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rs 디테일로 돌아왔고요. 그래서 뿌려줄 때 rs 디테일의 항목 b 타이틀 이렇게 이제 값을 뿌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화면에 이렇게 뿌려졌었고요. 이런 형태로 지금 쿼리 두 개는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쿼리 이렇게 디테일 나온 것을 화면에서 이렇게 뿌려줬고요. 목록을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소스 부분에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것에 제가 오버레이트 하겠습니다. 지금 구조적으로는 설명을 드렸던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린 것이 API와 뷰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API에서는 쿼리 보드 올과 쿼리 보드 디테일 두 개를 보여드렸고요. 지금은 등록, 수정, 삭제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선 화면에서 보여드릴 것이 제가 리프레시를 해보겠습니다. 떴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등록을 누르면 이렇게 이제 만듭니다. 저장을 누르면 만들어졌고요. 지금 이것은 순서가 바뀌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잠시 수정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스키마를 보시면 지난 시간에 했던 것에서 보드 쿼리에서 보드 올과 보드 디테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드 아래에 있는 스키마였죠. 여기서 제가 오더 바이를 이렇게 줬고요. 그 다음에 B 넘버, 게시판 번호죠. 게시판 번호로 마이너스를 붙이면 역순으로 배열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기 좋게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등록은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 화면에 뜹니다. 그러면 보드 API write라는 템플릿을 불러서 보드 API write인데 이것은 뷰에서는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면만 띄워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뷰를 보시면 write 이렇게 되어 있죠. 보드 API write 화면을 불렀고요. 이 화면에서는 다 이제 쓰고 나서는 저장을 누르게 되면 인서트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저장을 누를 때 인서트를 호출하면서 인서트에 보시면 이 뮤테이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뮤테이션이 있고요. 제가 인서트를 한번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드 뮤테이트라는 이미 좀 전에 제가 단풍의 계절을 넣었는데요.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브릿바이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to 이렇게 이제 붙여보면 뮤테이트를 해보면 역시 뮤테이트가 되었고요. 뮤테이션이 되었고요. 여기에서 목록을 보면 이렇게 이제 2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뮤테이션 한 것과 여기에서 뮤테이션 한 것이 이 등록한 것이 동일하게 작동을 잘 합니다. 어떠신가요? 어려운 것은 없으시죠. 그래서 제가 이게 뮤테이션 문장을 길게 썼고요. 실제로 이렇게 all은 이렇게 매개 변수가 없어서 이런 프리 포맷을 썼고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뮤테이션 인서트에서는 이렇게 입력받은 장고 뷰에서 입력받은 함수에서 입력받은 이것들을 이렇게 넣어서 구성을 해서 좀 전에 보셨던 이 형태로 만들어서 제가 던져서 인서트를 시켰습니다. 나머지 구조는 제가 설명을 드려도 같습니다. URL을 여기 넣고요. 여기 넣고요. 쿼리1을 여기 넣고요. 주의할 점은 바로 이 포스트입니다. 포스트. 뮤테이션은 포스트를 써야 되고요. 그래서 어떻든 다시 보드 API를 호출하게 됩니다. 자, 이제 수정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수정을 보시면 여기에서 이걸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목록을 가게 되면 수정이 뜨고요. 수정을 누릅니다. 수정을 누르면 여기서 좋은 단풍의 계절입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단풍왕 3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누르게 되면 좋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역시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역시 보드 에딧
에디트라는 화면에서 이렇게 불러주고요. 이것이 바로 보드 에디트입니다. 이것을 눌렀을 때 수정을 누르면 이 바뀌죠. 여기가 보시면 보드 에디트가 있습니다. 보드 API 에디트가 템플릿이고요. 이렇게 이 부분에서 보드 API 에디트를 호출할 때 보드 디테일로 한 건을 그 해당 게시판 건을 읽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고 나서 다시 여기서 저장을 누르면 바뀐 내용이 여기 보시면 보드 업데이트를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뮤테이션을 실행해서 이제 쉬워지죠. URL 리절트를 던집니다. 그래서 포스트 방식으로 이제 호출하게 되죠. 그래서 수정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딜리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딜리트 하게 되면 되고요. 그 다음 딜리트를 보시면 물론 좀 전에 했던 그 부분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업데이트. 요걸 바꿔보면 여기서 작동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업데이트를 이렇게 브리티파이 누르면 브리티 하게 됐고요. 이거를 O 이렇게 바꿔보면 O 실행 하게 되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조회를 해보면 O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O가 이렇게 바뀌었죠. 바뀌었고 마지막으로 제가 딜리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딜리트는 바로 이 삭제, 이 오른쪽에 있는 삭제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삭제 버튼을 누르면 이것을 지워 보겠습니다. 삭제되었습니다. 이렇게 삭제되었죠. 근데 이 부분은 약간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삭제를 AJAX로 하게 됩니다. 보드 API delete AJAX 이렇게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GraphQL mutation board delete 이렇게 이제 하게 되고, 여기서 삭제된 후에는 요 부분, 요 해당 블록 부분을 DOM 객체, 테이블이죠. 테이블 객체를 리무브한 형태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삭제를 보여드리면 여기 있습니다. 딜리트, 여기 보시면 뮤테이션 보드 딜리트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역시 URL과 쿼리를 이렇게 날렸고요. 그 다음 여기서는 이제 JSON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AJAX 타입이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delete board AJAX라고 되어 있고요. i5 여기서 튜플의 5번째죠. 여기서 여기 보시면 이것은 반복 복습입니다. 그래서 delete board AJAX를 호출하면 여기에서 토큰을 발생시킵니다. 토큰은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펑션 getCookie라는 함수를 여기까지죠. 만들어 뒀고요. 여기에서 getCookie를 호출하게 되면 이렇게 토큰을 반환하게 됩니다. 토큰을 반환하면 이 반환된 토큰을 여기 넣습니다. 그래서 set request header에서 이 부분 여기 집어넣으면 이제 URL이 넘어갈 때 같이 CSRF validation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뭐 안 어려우시죠? 이 함수는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하시면 되고 토큰을 발생시켜서 AJAX 이 부분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호출할 때 받을 때는 바로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CSRF exempt를 쓰면 되는 것이죠. 쓰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뮤테이션은 역시 한 줄로 만들어지는데 삭제 뮤테이션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건 디테일이군요. 제가 딜리트를 했었죠.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 더 지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삭제하게 되면 이 부분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삭제 딜리트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제가 삭제를 안 넘겼군요.
소스에서 보시면 이 부분, 요걸 안 남겼군요. 여튼 여기에서 등록을 다양하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툴을 삭제할 때, 삭제하기 전에 제가 여기 딜리트해서 이렇게 한번 보면 요 구조를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보면 삭제 누르면 이 콘솔에 다시 한번 제가 보내보겠습니다. 딜리티드 이제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뮤테이션 보드 딜리트가 있죠. 이렇게 되었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브리티파이 하고 런 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릴 때 삭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제가 했었냐면 스키마에 보시면 딜리트를 바로 여기 보시면 유시지 플래그를 0으로 세팅해서 실제로 조회할 때는 1인 것만 조회하기 때문에 실제 삭제가 되지 않고 레코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번 삭제를 하더라도 계속 이제 유시지 플래그를 0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치 된 것처럼 보이십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소스를 이 분야는 아니지만 약간만 더 설명을 드리면 보드 API 리스트에 보시면 여기에 요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제 응용인데요. 보드 박스 언더바 B 넘버를 리무브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서 포문이 돌면서 테이블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테이블은 바로 이 부분이죠. 이것이 하나하나가 단일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 하나를 바로 여기 보시면 보드 박스 언더바 하고 이렇게 게시판 번호를 붙였죠. 그래서 여기 ID가 됐고요. 이것은 제가 그냥 가장 단순한 자바스크립트 형태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ID가 나왔고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jQuery나 아니면 바닐라 자바스크립트에서 처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설명을 편의상 ID를 보여드렸고요. ID가 있으면 여기서 이제 그 ID 보드박스의 ID에 해당하는 비넘버에 해당하는 것을 리무브하면 바로 이제 삭제된 이후에 이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돔 객체 테이블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그래서 이 부분은 AJAX로 삭제를 보여드려서 이렇게 보시면 그냥 딜리트 그냥 사라지죠. 그래서 끔뻑거리지 않죠. 그래서 이것은 AJAX 자체를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까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CSRF 밸리데이션 부분을 조금 확인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컨피규 부분을 보시면 제가 CSRF 밸리데이션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서 토큰 생성, AJAX의 토큰 전달,
GraphQL 액세스 할 때는 CSRF 밸리데이션입니다. 보시면 리스트에서는 토큰이 생성되었죠. 이렇게 토큰을 생성해서 여기 보시면 AJAX를 호출한다면 여기에서 이 부분 바로 리퀘스트 헤더 부분에 이렇게 넣어서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뷰즈에서 받을 때는 이 부분 바로 CSRF exempt를 넣으시면 이 부분이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GraphQL을 호출할 때 역시 밸리데이션 한 단계 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림상에 보셨듯이 여기에서 이 장고 서버로 던질 때도 AJAX에서는 CSRF 밸리데이션이 필요하고요. 다시 여기에서 GraphQL로 액세스 할 때도 역시 CSRF 밸리데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이 작동을 잘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바로 이 URLs 파일 부분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역시 CSRF example를 넣었고요. GraphQL 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차이점. 여기 보시면 GraphQL 뷰 as view 이 부분이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던 것이고요. true. 그 다음 여기 보시면 CSRF example를 이렇게 감쌌습니다. 그래서 이 한 줄을 추가하시고 이 부분으로 감싸게 되면 CSRF validation은 그냥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지게 작동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든 4번에 걸쳐서 GraphQL 그리고 파이썬 장고에서 GraphQL로 게시판을 만드는 것, 그러니까 장고 그래핀 모듈 사용해서 GraphQL API 서버에서 데이터를 조회, 등록, 수정, 삭제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는 이 형태를 응용하시면 어떤 형태의 응용 프로그램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조회, 등록, 수정, 삭제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파이썬의 장고와 그리고 AJAX 그리고 GraphQL 모듈인 그래핀 장고의 사용법을 4번에 걸쳐서 영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